정보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CPU하고 메모리를 말합니다. 이 정보 처리 장치가 자동 밥매기라든지 전기 밥솥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러한 전혀 정보 처리와 상관없는 장치에도 포함이 되기 시작했고, 또 근래에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제품 세탁기들은 네트워크 기능들이 있고, 냉장고도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지 이미 오래입니다. 시계가 그러한 정보 처리 기능과 또 네트워크 기능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이 산업 전 분야로 정보 처리 그 디바이스 CPU하고 램이 또는 뭐 MCU, NPU하고 메모리가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모든 디바이스들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우리 일반인들이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는 그 이제 보편적인 그 정도 능력은 갖춰야 되는 거죠. 보편적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구는 개발 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C라든지 그다음에 자바라든지 C++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작동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C로도 만들 수 있고 자바로도 만들 수 있고 C++로도 만들 수 있고 C샵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C샵이 가장 이제 나중에 나온, 가장 그래도 최근에 나온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겠죠. 기능도 많고 사용하기에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샵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즈를 배경으로 해서 작동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법을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우고자 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거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는 자산이 뭐 인적 자산, 현금 자산, 뭐 부동산 자산 이런 자산이 있는 거죠.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개인들도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신체적 자산, 또 보이지 않는 개인의 어떤 그 이성적 자산, 또는 그 내밀한 마음속 깊은 그 내면적 자산, 이런 자산들이 있죠.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자기 인생을 굉장히 유익하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죠. 자, 컴퓨터도 자산을 활용합니다.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CPU하고 램입니다. CPU하고 램이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부가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그래픽 카드는 CPU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요즘에 뭐 SSD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저장해주는, 보조해주는 이제 저장 장치입니다. 보조 장치죠. 보조 장치. 그래서 뭐 화면은 이제 출력 장치고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는 장치고,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디지타이저나 이런 것들은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펜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CPU하고 메모리다. 그래서 이 CPU하고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그런 소프트를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딩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간다. 그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걸 코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사람들이 요즘 코딩 할 줄 알아, 코딩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코딩 해봤어?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쳐넣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뭐 디지털 신호 처리라든지 디지털 공학에서 우리가 배울 때 코딩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프로그래밍 만들 때의 코딩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용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와 디지털 공학에서의 코딩은 이제 양자화된 값을 이진수로 바꾸는, 이진화하는 이제 그걸 갖다가 코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런 작업에서의 코딩은 소스 코드를 문법에 맞게 쳐넣는다. 그걸 갖다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잘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잘 배열해서 소스 코드를 잘 조합해서 문법에 맞게 개발 툴이 제공하는 개발 도구의 문법에 맞게 소스 코드를 잘 조작하든지 또는 뭐 합체를 하든지 소스 코드를 스스로 창의적으로 넣든지 그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 간다. 근데 보통 이거 갖다가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발. 소스 코드를 작성해봐 이렇게 하기보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이제 작성하는 것 그걸 갖다가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코딩을 뭐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코딩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코딩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이제 공과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당연히 전공 지식은 중요합니다. 전공 지식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안다는 것, 전공의 각 분야를 잘 안다는 게 중요하고 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소스코드 문법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소스코드를 잘 작성을 해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진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예비 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조사 단계. 예비 조사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분석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설계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 완성 단계, 유지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 단계가 바로 코딩하는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 그래서 개발 단계는 여러 단계 중의 하나죠. 그러면 개발 단계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소스 코드를 우리가 쳐넣는 이 시간이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가장 적게 차지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투입되는 것이 개발 단계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쳐넣는 시간이야말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그 과정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작성법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개발 단계. 코딩은 전체 프로그램 개발의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설계하는 거죠. 설계가 잘 되어야 소프트웨어 설계를 올바로 하지 않고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을 해봤자
그 쓸모없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쓸모없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시간이 설계 시간입니다.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실무로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발하는 법, 소스코드 작성하는 법을 가르치고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그 문법을 가르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개발하는 것, 코딩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초적으로 그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기능,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도 이 시간이 15주라고 하는 법정 수업 그 주수가 부족하니까 그 이제 부랴부랴 소스 코드 작성법을 가르치는데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설계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사람 또는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그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고 돈을 주는 사람의 목적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중심으로 이제 개발자 중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개발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만들어진 대로 이렇게 사용해라. 자, 이런 경우는 그 응용 소프트웨어가 쓸모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알아서 설계하고 개발자가 스스로 이제 작성을 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 쓸 사람들 쓰세요. 이런 경우 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뭘 분석하는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는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목표, 의도, 또 가진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입각을 해서 그러한 제작 의뢰자 또는 사용자의 목표를 잘 알아내고 그 사용자의 의도와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또는 무슨 데이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희망을 하죠. 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 또 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내가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인사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의 거래처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이제 올바로 제공하거나 또 자기가 가진 재료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자기의 의도와 실제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 사용할 사람과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의 숨은 생각까지 끄집어내야 됩니다.